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주 글로벌 최대 이슈였죠. 미국의 대선이 끝났는데 우편 투표로 인해서 투표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이 극적인 역전을 하면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또 투자자니까 바이든 노믹스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CNN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253명을 지금 획득을 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213명,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주를 바이든이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264명의 선거인단 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투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CNN은 지금 253명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리조나도 우세하고 네바다도 우세하고 조지아를 비롯한 펜실베니아까지도 지금 바이든이 역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굳어지면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또 함께 겹쳐져 있는 상원의 의석수인데요. 지금 48대 48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이 상원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된다 그러면 크게 시장은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스닥 종합지수의 차트입니다. 선거일 끝나고 개표할 때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바이든의 역전 현상이 조금씩 보이니까 시장은 오히려 다시 또 조정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정말 폭등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폭등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금요일장마저도 약간의 조정세를 보였습니다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급등하는 그런 나스닥의 모습에서 보셨듯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호재로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급락각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폭락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 여건 상황에서 순식간에 폭락도 만들지만 또다시 순식간에 폭등도 만드는 정말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플러스 결국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가 매매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천지인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우 같은 경우는 저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반등을 해도 수렴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엄청납니다. 급등각을 또 다우도 만들어냈고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지표를 지난 시간에 10년 만기 채권 시장의 흐름하고 달러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추세를 만들면서 수렴 이후에 급등하려고 했던 패턴을 보였었는데 여기 이제 바이든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 확대에 대한 국채 매도 이런 물량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미리 이제 반영이 돼서 움직였었는데요.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수익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소리죠. 금리는 푹 떨어지고요. 대신 그만큼 또 반등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반등이. 주가는 계속 급등을 했었고 다시 또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채권 가격은 급락 이후에 반등각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의 시세 흐름을 여전히 잘 살펴야 되고요. 달러의 흐름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된다 했는데요. 다행히도 전고점 돌파하지 않고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달러도 또 내려왔습니다. 달러 약세 구간을 계속 만든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워낙 강세 구간에 그런 힘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유동성에 의한 환경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좋은 환경이 됐다 해서 섣부른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을 갖고 우리가 이 고점대에서도 물려도 회복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바이든노믹스에 연관되는 종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바이든노믹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력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2035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 패널을 5억 개, 풍력 터빈을 6만 개나 설치하겠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 재생에너지 현황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연 300만 대 규모의 정부 구입 차량을 전량 전기차로 교체하겠다. 친환경차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역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거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고요. 휘발유차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원유 수요가 감소되고 전기차 시장이 기화될 수 있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겁니다.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부정적 요소는 역시 내연기관차 국제 정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탄소 배출 감축에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법인세 인상이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업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의무가 강화되고 독과점에 대한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저런 리스크가 많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철강산업 같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지금 무역정량 같은 불편한 관계가 다른 쪽으로 풀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입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자료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진투자증권의 이 바이든노믹스에 관련된 리포트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연료별 발전 캐파 상황을 보면 2019년까지는 이제 천연가스가 제일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태양광 설치량이 줄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대적 배경이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미국의 풍력 설치량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2018년부터 추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물론 전체적인 유동성도 있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올해 유독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기대감과 함께 같이 반영되면서 미리 이제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1차 시세가 올해 나왔다면 빅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시세들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상승이 크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진 않죠. 유럽 같은 경우도 정책 방향이 이미 친환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친환경 쪽 이쪽에 대해서 2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거라고 하지만 친환경이 아닌 쪽의 인프라도 미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것을 어떻게든 뭔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되면 서로 뭔가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친환경이 아닌 쪽의 인프라 투자도 노딱 사태 때문에 많은 일자리 부족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수준이 철도 빼놓고는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게 지금 등급이 D풀이에요.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상수도도 D입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가 쭉 이어졌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 보수 쪽은 그나마 유지가 되지만 자본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인프라 낙후에 대한 경제 손실이 미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GDP에서도 약 3조 9천억 달러니까 4조 달러 가깝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기업 매출 쪽에서도 7조 달러나 되는 경제도 손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24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 도로라든지 전력, 학교 이런 쪽에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의 정치 스타일상 협치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딜들 통해서 이런 공공인프라 쪽에 투자도 어느 정도 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친환경만 보지 마시고 이쪽 부분도 관심을 갖고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환경 쪽에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 분들은 ETF 투자를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가 있는데요. 티커명은 ICLN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종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11월 6일자 시가총액이 22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가총액을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벤치마크 인덱스는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31개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PBR이 3.48배, 또 PER이 31.47배 정도로 아주 고평가 수준은 아니죠. 자, 포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퍼스트 솔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눈에 들어오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기업들일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4%대, 5%대 가까운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산 퓨얼셀도 이 포트에 1%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죠?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미국이 역시 많습니다. 31.79%고요. 차이나, 덴마크, 뉴질랜드가 9% 이상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 되는 비율이 이렇게 차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유럽과 남미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티커명 ICLN 치시면 되는 거고요. 차트를 보면 올해 노딱 사태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급등 만들어내고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또 급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요 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갭이 메워지지 않고 이 위에서 놀면서 추세를 연장하면 여전히 계속 추세가 연장되면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 갭이 메워지면 당분간 또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국내 ETF 중에서는 타이거 ETF 중에서 KLX 2000 K 뉴딜 ETF가 있죠. 지난번에 BBI주의 ETF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오른쪽 상단에다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반등했다가 그대로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 나오면서 가치 조정이 나왔다가 이번에 바이든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또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종목들 다 담았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쭉 있습니다. 자, 비중도 27%, 24%, 23%,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담고 있고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도 포스코 케미칼, SKC,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스, 첨보, 후성, 두산솔루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보거나 매매를 한 번씩 해본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종목들 다 모아놨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시가총액은 지금 1859억이고 상장 주수가 167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겠다. 근데 그것도 종목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ETF를 여러분들이 노리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방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전략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력 관련주까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거 ETF, KRX 2차전지 K 뉴딜 ETF요. 자, 상장 이후에 반등이 잘 나왔다가 그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런 바닥들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또 2차전 쪽으로 붙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전 고점도 돌파가 된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눌림목 구간에서는 분할로만 접근을 잘 하시면 되세요. 풍력주의 대장주에서 이제 CS 윈드가 있죠. 자, 9월 달에 꼬리가 긴 음봉을 맞았습니다. 역시 고점 실현가 나오고 수렴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고 지금 수렴을 만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수급 붙으면서 치고 간 이후에도
이 고점의 매물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눌림목 구간에서 이 박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삼강 MNT가 있죠. 역시 풍력 관련해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역시 급등에 대한 피로도가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이 낮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유지되는 구간까지 한번 보시고, 벗기더라도 다 이런 고점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눌림목이 나옵니다. 급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장주급의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뭐 OCI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그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은 좀 리스크 요인이 있고요. 자, 하나솔루션이 니콜라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 수렴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수렴 과정이 돌파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돌파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솔루션은 니콜라 악재가 좀 해소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 넥스테라 에너지가 있습니다. 티커명이 NE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엑소모빌의 시총을 넘었다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이 갭을 메워버리면 사실 이 박스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대단합니다. 이 박스를 딛고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는 캐터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장비, 건설 중장비 이런 것들 다룬 종목이죠.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바닥에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캐터필라. 역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놓다 사태를 하면서 또 급락이 나왔는데 모처럼 다시 또 붙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쌍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매매를 하지 않고 쭉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 종목이 또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뉴스를 계속 추적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메리칸 워터웍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WK라는 티커명을 갖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수돗물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상하수도 관련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서 계속 나온다면 이 종목도 인프라 투자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도 끝나고 마무리 과정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함을 갖고 향후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풍부한 유동성은 바이든노믹스를 주목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